네, 10월 8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가사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요새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잘 다녀오셨어요? 잘 아니 다녀오셨어요? 사회를 제가 제안하지 않았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셔가지고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기억이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되셔서 못하신 거 아닙니까? 제 음성 파일이 있으면 그걸 공개해 주십시오. 전 기억이 없습니다. 아, 저 통화 기록은 있는데 녹음이 없네요. 통화 기록은 그때 뭐 이렇게 출연 나 없을 때 출연 잘해달라 그런 부탁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가해 보십시오. 아, 이래서 이렇게 녹취의 시대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갤럭시 덕택에 모든 게 밝혀지고 예. 있어요. 아. 녹음으로 다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녹취가 쏟아져서 사실 좀 그렇죠. 피곤할 지경이다라고 아, 아까 그럼요. 예.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뉴스의 맥을 좀 깨주십시오. 웃음과 함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약간 모기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아, 저희가 잡겠습니다. 신성한 나라의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모기가 끼어들었다고 김준일 평론가가 엄중하게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어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박성태 실장님이 먼저 뽑아오신 말말말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뽑아온 거는 여기 있네요. 네. 김건희 여사 아, 엄마인 줄 몰랐다. 왜 엄마인 줄 몰랐죠? 어제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KBS가 단독이 거의 없는데 훌륭한 단독을 하나 했어요. 진짜? 네, 웬일이에요? 엄마인 줄 몰랐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때가 어느 때냐? 네. 2010년 잠시만요. 예. 아, 하필이면 뭐 또 잡는 데는 한동훈 대표 얼굴로 조선제일검이잖아요. 이걸 딱 잡는 거죠. 검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럼 조선제일검인데 지금 조선제일검과 네가 눈가에 뵈는 게 없냐? 네가 뒤지려고 환장했냐? 잡는다 내가. 아, 여기는 없었습니다. 자,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운한 갈등을 죄송합니다. 유발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목인 줄 알았어요. 예, 우리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얼굴에 모기가 앉은 것 같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예. 쉽지 않았어요. 역시 한동훈 대표가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추네요. 아까 잡지 않았어요? 그 목이 크고 딱 잡은 것 같은데 조선제일검님께서 예, 잘 잡아요 한동훈 대표가. 예, 한동훈 대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날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의 연모 씨라는 분과 최은순 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요. 네. 그 주가 조작 일당이죠. 최은순 같은 IP에서 팔아요. 하고 최은순 씨 그러니까 여사의 어머님이죠. 대통령의 장모. 요때 합쳐서 8만 7천 주를 호가보다 30원 정도 높게 매도 주문을 걸어놨는데 정확히 7초 뒤에 이 8만 7천 주를 김건희 여사 계좌가 팍 사요. 통정 매매. 짜고 그래서 쳤다. 법원은 이거를 예. 통정매매다. 예. 짜고 쳤다. 엄마가 팔라고 내는데 딸이 샀잖아요. 통정매매다. 근데 지난 7월에 여사 그 검찰이 출장 조사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사가 검찰이 물어봤겠죠. 이건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엄마인 줄 몰랐어요. 아, 그럴 수가 있나요? 나는 그냥 산 건데 알고 보니까 엄마 건네. 어마어마한 확률이네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손모 씨가 방조죄로 걸려 있으니 이제는 혹시 방조죄라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쩐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모르쇠로 2차 작전식에 모르쇠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인 줄 몰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아이고 이런 우연히 그냥 사고 봤더니 엄마 거였네요. 아이고 우연도 참 신기한 일이 그러고 넘어갔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신기하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다. 아니면 이게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수많은 주주 중에 있는데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약 3억 원어치예요. 그 3,550원에 8만 7천 주. 예. 엄마가 팔고 딸이 샀어요. 그런데 서로 엄마가 팔고 딸이 산지를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 방조죄라는 게 나와 버리니까 몰랐다라고 접근하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나오는 거죠.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몰랐을 가능성. 그렇죠. 근데 그 가능성은 0.00001% 정도? 네. 정말 우연이잖아요. 3억 원어치를 엄마가 팔았는데 딸이 사서 갑자기. 그러면은 KBS가 이걸 보도했다고요? KBS가 이걸 단독으로 보도한 거예요. 사장 바뀌겠네. 아니 이거 KBS도 아, KBS 그러니까 사장 뭐냐면 바뀌나요? 몰랐다라는 봐봐 몰랐잖아라고 보도한 거지. 에이, 내가 볼 때. 설마. 아, 감싸주려고. 그러겠지. 설마 설마. KBS가 바보가 아닌데. 아니 변호인도 지금 네. 처음에 그 예전에는
그냥 일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사의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일당에게. 네. 근데 2차 작정 시기에 주가 조작 방조죄가 나와버리니까 그냥 내가 했다. 일임이 아니고 그때는 또 요렇게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그 며칠 뒤에요. 바로 있던 거에 7초 뒤에 있잖아요. 8만 주 때려주 3. 그러니까 실제 민모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12시에 8만 주 때려주 3.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딱 지금 매도 하삼 하니까 하셈이에요. 정확히는. 하셈 하니까 7초 뒤에 여사가 8만 주를 매도했거든요. 바로 대신증권이랑 통화를 합니다. 대신증권 직원이 8만 주 매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법원에서는 이것도 통정매매 그러니까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여사는 지금까지는 나는 맡겼을 뿐이고 이게 주가 조작 했는지 어쨌는지 몰랐다는 입장이었는데 주가 조작 방조죄라는 게 나오니 내가 한 거다. 직접 변호인이- 거래했다. 네, 하지만 변호인이 그렇게 몰랐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초 뒤에 8만 주를 똑같이 매도하셈 이런 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냥 한 거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변호인도 그런 논리를 대고 계속 있어요. 앞뒤가 좀 안 안 맞는 맞는 거죠. 상황이네요. 이게 지금 예. 뭘 나타내냐면 바보 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거네. 그렇죠? 여사의 주변에 빠져나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성의가 없다. 그러니까 인재 등용이 이것도 안 됐다. 아 인재 등용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KBS도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단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진짜 해요. 보도 내용과 흐름이 그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톤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했지. 여사님의 변명을 열심히 이렇게 보도해 주는 KBS에서 만약 아니라고 하면 예. 항의해 주면 우리가 또 그것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론을 환영한다. 예, 이런 말씀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한 게 증권합동수사본부였잖아요. 해체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좀 해체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합수부가 없어서 합수단이 없어서 그때 어머니 최현수 씨 계좌에서 8만 7천 주 정확히 6만 5천 주예요. 연모 씨가 2만 5천 주고 그런데 그거 때린 거를 바로 32초 뒤에 김건희 여사님 계좌를 샀는데 이건 지금 뭔가요? 엄마인 줄 몰랐는데요? 그렇구나. 우연의 일치구나. 알 수가 없어. 합수단이 없어서 아이고 그렇지, 그럴 수도 그렇지. 있죠. 세상에 뭐 예.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알 수가 없을 근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알겠습니까? 지금 박 실장님은 오히려 여사 쪽 변명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도가 나온 거다라고 하셨는데 장 소장님은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정보지가 돌았는데 9시 뉴스 앵커를 진행하는 박장범 앵커가 쪼만한 파우치 바로는 유명하신 분이죠. 사장으로 지원했더라고요. KBS가 이제 연말에 사장이 바뀔 예정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다 예. 됐죠. 뒷 배경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다. 거기에 용인을 받았다.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 아유. 예. 여사의 윤호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정보지가 돌더라고요. 소문이. 그래서 지금 박민 사장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김건희 여사 공격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KBS에서는 이거를 믿으라는 건지 이걸 어떻게 믿냐라는 건지는 정확한 뉘앙스는 없어요. 다만 단독을 걸고 여사가 이때 엄마인지 몰랐다고 했다라고만 했어요. 그 톤이 어땠는지. 그거는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정 매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서 엄마인지 몰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톤이었는지. 내가 미간을 안 봤네. 표정을 살짝 봤어야 봐야 되는데 돼, 앵커 봐야 돼. 표정을 예. 앵커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저기 관심이 없어도 그냥 쫙 들어봐도 이건 까는 기사 같은데. 그렇죠. 예,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모기가 들어와서 많은 좀 죄송합니다. 예, 조선제일검이 모기를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하찮은 모기 제가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학을 척결하는 데 쓰시게. 모기 정도는 내 손으로 잡겠네. 누구시죠? 누구시죠? 아니. 순간 누구를 흉내내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그럼 저는 이해가 예. 안 되는 그런 보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가 황당하고 웃긴 해명을 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지. 진짜 야, 이 여사님 모르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뭐- 국민들이 몇 명 있을까? 그 보도한 기자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KBS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다시 봐요. 잘못 그거를 너무 아니요. 선해. 자기는 사람이. 좋은 의미로 그래? 이해해주고 네, 있다. 너무 선해. 너무 그게 예. 문제야. 인생을 너무 순진하게 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검찰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기소를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하죠. 왜 하겠어요. 안 하나요? 네, 뭉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아예 결과를 내놓지 않고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인가? 거기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고한다 막 그러한 기사가 네네. 뭐 칼럼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불기소한다고? 무혐의한다고? 그러기만 해봐라. 너 완전히 검찰에 공적이 될 거다. 막 이런 식의 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황적인 증거와 증언과 각종 녹취록과 편지까지 공개됐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하냐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다. 만약 무혐의 때리면 예.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 저희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도 그런 비판들을 딛고 계속 좀 무리한 결정한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뭐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 검찰총장 시켜줬으니까 뭐 그에 대한 은혜 갚기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결국 기소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못할 것 같아요. 오. 그 만약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싶네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뭐 대가 센 분도 아닌 것 같고 또 특수통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뭐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내릴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면 뭉갤 것 같아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진짜? 80% 정도. 네, 이미 욕 먹을 대로 먹었는데 그냥 가자. 더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더 먹겠죠. 그걸 가능성이 80% 정도 되고 혹시나 양심이 그나마 조금 있다면 그래도 좀 더 뭉갤 것이다. 뭉개지. 뭉개도 뭉개서는 안 되죠. 사실 기소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있다면 뭉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뭉개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어차피 디올백으로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잖아요.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가 양심이라고 하던데요. 그 참 이게 법률가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번 건도 저는 그냥 불기소로 털고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앞서 KBS 기사 그 후속 기사가 저거네. 그 앞서 기사는 여사 쪽 진술을 그냥 다 소개하는 기사였고 뒤에 것도 이 공소시효가 있는 2차 작전 시기 요때는 여사가 권오수 일당과 서로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을 쭉 하고 끝에 하지만 검찰은 소통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KBS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한 그 이걸 단독한 기자가 징계받을 것 같아. 너 왜 이런 거 왜 취재해 왔어? 그걸로 징계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하겠죠. 뭐 왜 이런 거를 왜 무리하게 취재를 해왔냐. 너 취재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찰에서 자료를 네, 모기의 난이 계속되고 뽑은 있습니다. 거 아니냐. 어떻게 검찰로부터 자료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냐.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한다. 너 징계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자는 이제 데스크 국장한테 이거 여사 쪽 진술을 소개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래 빠져나갈 수 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홍맹랑한 네? 요런 그럼 고도의 작전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렇게 없네요. 바볼까 KBS 기자들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바보가 많아요. 후속 보도들이 기자가 나오는 아니고 걸 이제 좀 위에 보면 국장이 예. 그래 여사 쪽 진술이면 소개시켜줘. 그러지도 라고 했는데 않고 내용이 보니까 데스킹도 안 하고. 엄마인지 몰랐다라고 된 거지 뭐. 네. 후속 보도들이 그런 나오는 가능성? 걸 보면 KBS가 어떤 식의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좀 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게 진짜 홍맹랑하잖아요. 한 3억 원의 주식 거래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엄마 주식을 딸이 사는데 엄마인지 몰랐어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가방도 돌려주라고 하는 걸 깜빡했다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그렇구나. 일관성이 있구나. 예. 여기는 무슨 이상한 신의 세계인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 기억이 없어요. 뭐 모르는 게 많은 것들을 또 계속 받아들여 왔던 전례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아니 직무 관련성 없던 블랙핑크의 건이야? 왜 직무 관련성이 없어? 블랙핑크는 건들지 마. 알았어. 큰일 나요. 김성환 안보실장이 안 돼.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지호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이 검찰이 불기소하면 이제 여당이 특검법 방학이 어려울 거다. 이게 약간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듯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기소가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신조 부총장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에이 검찰에서 기소했잖아. 근데 뭘 우리가 특검을 해? 아니 그러니까 재판 지켜봅시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지거나 뭉개면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해야지. 이러한 논리를 방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이 제발 기소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소 안 할 걸 알고 명분을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액션을 친한계에서요. 위한 친한계에서 예. 검찰이 기소 안 할 찬성의 명분을 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 안 할 제가 볼 때도 기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기울백도 하겠죠. 그 뭉개든지 불기소인데 기소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기소 처분 나오면 우린 더 이상 방어 못해. 왜냐하면 여사가 취해 법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특검법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네. 라는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저희 순간 슈퍼챗이 왔는데요. 웃을 일이 너무 부족한 시기에 박장대소 감사합니다. 모기 특별 출연까지라고 해주셔가지고요. 모기에게 그러면 해선생 영어님께서 모기에게 주세요. 뭐 특별 출연료 해가지고. 모기 이려 해피 이려 모기 사실 저희가 키우는 거예요. 방송용으로. 네, 박장대소에 배꼽 빠지는 뉴스 전달을 위해서 모기까지 돕고 있다. 가서 쉬어 이제 우리 모기. 방금 잡으신 것 같던데요? 아니셨어요? 놔줘 우리 출연 안 잡았어, 안 같이 잡았어, 안 우리 잡았어. 스텝이야. 안 잡았어. 네, 얼른 이제 한동훈 대표 이야기까지 하고 이게 명태균 씨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택의 시간, 이게 뭐 만찬도 하고 원내당협위원장과 오찬도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을 곧 이제 선택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당이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상정을 하면 발의를 하면 그때는 아마 우리가 방어를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은 똑같은데 명분이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더 많은 일이 밝혀질 것 같고 우리가 모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일들 한동훈 대표는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방어 수준을 넘어선 거다. 이것은 우리가 이걸 방어하다가는 국민의힘 보수우파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한동훈 개 20명 모아가지고 뭐 결사. 네. 모기가 오늘 잡으셨어요. 아니 해피를 이렇게 억압하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입술막 모기 입술막 모기 마이크에 코 박고 죽었어. 슈퍼챗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모기를 잡으면 저에게 슈퍼챗을 줄 줄 알고 제가 잡았습니다. 모기 우리 스텝이라고 그랬는데 마이크에 네. 모기 코 박고 죽었어요. 모기들만. 사실은 네. 모기인지 몰랐습니다. 네, 오늘 너무 한동훈 대표가 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슬슬 빌드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근데 주진우 의원이 그 자리 간 건 좀 눈에 띄던데요. 아니요, 주진우 의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났어요. 왜요? 지난번 공천 받았을 때부터. 그거는 시사인 박장대소 외전에서만 회원 한정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예. 그거를 좀 밝히긴 어렵고. 키워드만 알려주신다면요? 안 돼. 키워드가 핵심인가요? 안 돼. 진짜 큰일 나요. 안 돼. 그래가지고 이미 대통령 눈밖에 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 편에 섰다. 그 총선 공천 출마 때부터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친한계였다. 맞죠? 예. 네, 총선의 공천을 받고서는 이미 친한계로 갔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례대표 공천 때 한동훈 대표가 주진우의 의견도 많이 들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친한계로 갔기 때문에 용산에서 개빡쳤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친한계로 됐었다. 거기랑 좀 다른 불미스러운 주진우 당시 비서관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고를 대통령께서 받으시고 야! 너 나가! 이랬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거였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오래 전에 있었고 또 그래 저도 뭐 괜찮아 우리 편이니까 하고 있다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붙은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됐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걸 알아요? 알죠. 다 알아요?
다는 자, 뭐지? 하나, 둘, 셋 제가 하면 동시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클라우드장님의 머릿속으로 어떻게 다 알 수, 뭔가 예. 클라우드인데 뭐 어떻게 다 알겠겠어요. 하여튼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재섭 의원은 왜?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고 했고 김재섭 의원은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가서 저녁이나 먹자 그래서 갔다가 이런 모임이야? 아이고 잠깐 나 한 소리 하고 갈게. 그럼 안녕. 그러고 나왔대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추석 직후에 등산 모임엔 6명만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짧은 사이에 세규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평가해야 그렇게 될까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처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3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예.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끌어모았는데 20명이라면 좀 왜 현악장이 안 됐다. 오히려 축소가 되지 않았느냐. 오히려 좀 그런 그 생각이 시작점은 들어요. 30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등산은 예. 좀 나 지역 활동해야 돼서 그게 추석 마지막 날이었거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솔직히 네네. 무릎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웬 등산 뭐 이렇게 해서 안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잘 나갔으면 목발 짚고라도 왔을 겁니다. 아, 등산 안 가더라도 밑에서 삼겹살 굽고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께 혼나는 시기였으니까 함께 사진 찍히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부담스럽겠죠. 근데 이제는 여론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보수파 진영 지지자들도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아이, 제발 왜 이렇게 자꾸 나대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민심이 이번에 한 20명 정도를 모이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멀었죠.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1+1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자. 50명 만들자. 자기네들 20명으로 만족하면 왜 그러겠냐고. 부족하니까 한 명씩 더 데리고 오자라고 하겠죠. 그렇죠? 저는 뭐 20명 정도로도 충분하다. 충분해?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통과시키기에는 예, 예. 물론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 예. 좋은데 일단 20명만 확고히 돼도 충분하고 사실은 20명 중에 좀 빠지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용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세력은 확보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특검을 할 때 이분들이 다 찬성할까? 그건 꼭 아니죠. 뭐는 더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 중에 일부는 뭐 솔직히 그럴 수도 있죠. 가서 또 친윤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던데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밀정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미 이제 친윤의 얘기를 다 윤호를 받고 와서 제가 뭔 얘기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분도 저는 그냥 제 상상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개와 늑대의 시간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20명 정도면 그중에 상당수 한동훈 대표에 따라서 특검법에 찬성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하고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그게 별로 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다. 이 사안은 대단히 위험하고 엄중하고 그래서 신중히 다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한동훈 대표가 알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 뭘까요? 모르죠.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 아닌데. 그러니까 김건희 클라우드 특검법이 통과되면 정말 대통령실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당연히. 그러면 통과시켜야죠. 그래,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뭘요? 한 김건희 리스크를 질질 끌고 막 그냥 뭉개고 그러다가 2026년 지방선거 직전이라든지 2027년 대선 직전에 이거 두세 달 전에 이런 거 터지게 되면은 못 막아요. 그냥 하다가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한 2년 6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정리하고 깔끔하게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현명한 차별화, 거리두기 하면은 다음번 선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깔끔한 정리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깔끔한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사회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성철 평론가님께서 명태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고 오셨는데 벌써 이분 관련해서 3가지가 있다고 예고하신 걸 제가 3가지? 이미 들었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나? 아까 크게 3가지. 신용산 기획장에서 얘기한 예, 것처럼. 저 애독자니까요. 신용상 객장 우리 또 많이 보셨구나. 네, 애독자입니다. 구독, 신용상 좋아요, 알림 객장 설정. 많이 보아주십시오. 역시 신용산 기획장.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가장 대한민국의 핫한 인물은 명태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지금 거의 대선 후보급으로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각 뭐 진보 쪽 구내식당에서는 명태전을 그렇게 지금 많이 먹고 있다. 명태찌개, 생태찌개 막 이런 거 지금 많이 먹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그건 좀 썰렁해. 좀 선배가 얘기하면 좀 네. 웃기도 하고 좀 썰렁하더라도 좀 웃고 막 이렇게 좀 명태전 나 진짜. 근데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명태균 씨도 지금 본인 스스로 막 여러 가지 털고 있잖아요. 인터뷰 너무 많이 하시는 한 것 달 같긴 안에 한데 탄핵 하야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끌어내린다니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냐고. 나도 막 조심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서운 것이 없다 아니면은 지킬 것이 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한 달 동안 명태균 씨가 핫 이슈였는데 앞으로 한 달 이상 아니면 어쩌면 한 6개월 1년 정도 명태균 씨 사건으로 대단히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한 달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지금 파괴력이 있는 이슈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가 가능한데 예.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무슨 얘기를 나눴고 무슨 음모 작당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 이건 정리가 안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빨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놔야 돼. 그래야 입 다물 수가 있어. 그렇죠? 요거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 아까 한 달 최소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니 이거 관성에 한 건데 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관성에 한 건데 한 5, 6일 전에 명태균 씨가 24년 2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사와의 텔레그램을 JTBC에 공개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단수면 나도 좋지. 네. 하지만 거기는 기본 전략이 경선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도 사실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죠. 그렇죠. 예. 여사가 무슨 단수면 좋고 뭐 단수가 아니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명태균 씨한테.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24년 2월 거를. 이번에 채널A에 공개한 건 22년 9월 9월, 예.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예. 여왕 장례식. 명태균 씨 때문에 안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천공보다 더하다는 소문인데 근데 이런 그 얘기 얘기를 왜 공개했잖아요. 지가 먼저 하지?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예. 이렇게 슬슬 까는 거야 이렇게. 아 명태균 앞으로. 씨가 일부러. 입으로. 예. 24년 2월부터 22년 9월. 근데 22년 3월부터 22년 제가 볼 때 가을까지는 명태균의 전성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더 명태균 씨가 국정 개입하고 공천 개입은 이미 의혹이 상당히 짙은 거고 네. 그런 것들에서 나는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조금씩 까고 대통령 내외를 압박하는 걸로 보여요. 아, 더 협박. 까겠다 이제. 예. 지금 여기까지 예. 깠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내고하면 뭐예요? 정권이 흔들린다. 한 달 안에 탄핵하야 얘기한 게 그 다음 거다. 예. 그래서 순열 우리면 점점 여기 두 개의 움직임을 보면 그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죠. 24년 2월, 22년 9월, 22년 6월쯤 되면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아 지방선거가 있던 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 심리 상태를 죄송합니다. 사랑과 사회를 연구하시는데 제가 감히 아니 전 사람과 사회만 연구해요. 명태균은 연구 안 해요? 균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랑입니다. 농담입니다. 명태균 네, 씨가 또 예. 아니다. 나 명태균 씨는 어차피 친분도 없어요. 예. 야, 뭐 욕하면 갖다 또 욕하면 돼. 이건 뭐 막 이렇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균은 취소할게요 제가. 예, 네, 취소하셨습니다. 취소하시고. 뭔 얘기하려고 잊어버렸네. 네. 명태균 씨 2022년 6월에 관련돼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 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토마토 국장 칼럼에 따르면 지방선거에도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그거는 뭐 있는 거 아닌가요? 상수고. 아 상수예요? 그거는 그냥 나오고 그 오. 외에 이제 다른 건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은 거죠. 예.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 과연 이게 정치적인 공동체로 끝났을까?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이 모임이 이 관계가 변질되지 않았을까? 오. 그러한 의혹을 갖고 이렇게 좀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곧 그런 건이 좀 보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그리고 경제적 이익 공동체 오. 이런 세 파트로 지금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편집국장 클라우드 장애 예언이신데요. 네.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까지도 추가로 이제 거의 상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녹음이 뭐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랑 박완수 경남도지사 예. 그 실명까지 받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게? 그 보니까? 칼럼에. 예. 그게 이제 보도가 이제 곧 나오겠죠. 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한 축이고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2021년, 2022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도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좀 확보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것도 증거를 갖고 좀 기사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또 경제적인 부분에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도 좀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부분이라고 하시면 그 월급을 나눠 받은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연료 한 3배 정도 주면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만 너무 알려주시면. 싸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장 것 소장님이 같아요. 얘기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2배만 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고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한 배 반. 이게 자본주의죠? 한배 반이라고 한 배 반, 하십니다. 한 배 반, 한 배 반. 1.2배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거기까지 말 자존심이야? 2배는? 그래서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공천 개입 이런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게이트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한동훈 대표가 알고 이렇게 좀 강하게 지금 새 규합도 하고 메시지를 내는 예, 것이 예.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방금 나온 JTBC 인터뷰를 보니까요. 오늘 저녁 인터뷰 기사 예고인데 명태균 씨가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진다. 대통령집 구조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랑 똑같잖아요. 뭐 20분의 1도 안 나왔다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20%도 안 나왔다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냥 나올 게 너무나 많아요. 무궁무진해. 1년 간다. 근데 예. 지금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취임 이제 이후에는 이제 교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이야기죠. 기분 연락이 나쁜 거지. 명태균 씨 예,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예. 한 보도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우리 만들어지면 아크로비스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크로비스타 많이 간 거야. 이건 내 집이니까 가가지고 집 구조도 내가 다 파악해놓고 여기는 서재, 여기는 뭐 여론조사실 이런 거 다 생각해놨는데 막 집에 뭐 왔겠냐 뭐 이런 식으로 오. 하니까 되게 좀 빡친 거죠. 그래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약간 거리두기로 그렇다고 아예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 아주 소극적인 그렇지. 대응. 조심해서 대선 때 대응했어. 그냥 잠깐 한두 번 본 것 같다. 대선 이후에는 소통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쭉 언론에 쭉 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거의 반공지처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열받아서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고 하고 하는 건데 물론 마크로비스타 내 집 구조를 저는 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명태균 씨 얘기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처음 만날 때 명태균 씨가 처음은 아니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3번째 만났을 때 같이 있다고 했으니 그런 정도의 자리에 당시에 보수 야당의 두 축인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회동에 그나마도 이 두 분이 이제 갈등이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회동에 낄 자리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했다고 네.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자택에 뭐 수없이 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 말은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내가 입 열려면 놀라 자빠질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전 잘 안 넘어지니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밝힐 건 밝힙시다. 네. 네. 전 잘 안 자빠져요. 예. 무게중심이 낮아가지고. 예, 박성태 실장님은 놀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얼른 이야기하시라라고 근데 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예. 명태균 씨가 뻥뿐이라고 그래. 뭐 맨날 뭐 저렇게 그냥 네. 저렇게 뭐 있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는 뭐 그냥 찔끔 뭐 하나씩 보여주고 뭘 세상이 뒤집어져. 저 허풍쟁이. 네, 진짜 이거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명태균 씨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보내줘 보래요. 진짜 입을 여시게. 이거 아니 보고 입을 화가 여는 나서 게 아니라 입을 여게. 지금까지 예. 보면은 계속 저런 업소금맨 식이잖아요. 전략이에요. 예. 네가 뭐래 자꾸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했어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는 제가 정치권에서 많이 봤던 그냥 정치 브로커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열등감에 휩싸인 어떠한 피해의식이 강한 그러한
사람. 그래도 이번에 나온 그 뉴스토마토의 칼럼을 보면 윤한홍 픽을 밀어내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이렇게 심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그럼 거 아닌가요? 기사가 나오게 되면 박완수 도지사도 어떤 항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진짜 명태균 씨 주장으로 나오게 되면 대통령실도 이거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실 공방이 되는 거죠. 그때 명태균 씨가 보다도 확정적으로 예. 막 자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박완수로 됐어요. 오케이. 스승님, 선생님. 이런 문자가 나오게 되면 명태균 씨 승인데 그냥 뭐 내가 또 입만 열면 내가 다 밝혀버려. 내가 막 또 이런 협박만 하면. 진짜 지금까지 협박이 일단 많죠. 네. 여사랑 협박이야, 관계는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협박이 많아요. 없어. 그냥 공개를 해야 믿어주지 우리가. 허풍꾼이야. 내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닭을 납품한 사람이다. 닭 공장까지 했어? 치킨집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캠프에 사람들 먹으라고 닭을 납치. 치킨까지? 명태균 씨가 직접 실토한 거예요. 나는 닭을 납품했으니 됐다. 비유가 아니었나요? 진짜 닭을 납품한 그런 것 건가요? 캠프에다가. 그래서 본인이 캠프를 먹여 살렸다. 닭을 줘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예. 근데 닭을 한 마리만 줬으면 좀 너무 그 양이 땅에다 적은 그럼 것 같긴 양계장을 합니다.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닭장사인가? 예. 어쨌든 허풍쟁이니까 공개를 해야 알죠. 그러니까 없어. 명태균 씨 네. 말 믿지 말아요. 지금 거의 뭐 맞다이 신청하시는 건가요? 지금 명태균 씨에게? 아니 전 저런 분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딱 보면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요. 오. 그러니까 정치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도움을 준다고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뭐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혹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저는 저런 분들이 막 자료 갖고 오고 뭐 보고서 만들어 오면은 저는 딱 뭘 하나 해오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해와 보세요. 실력을 점검을 하지. 그럼 거의 90%는 연락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떨어버렸거든. 브로커를 알아보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아니까 뭔가 선거를 치려면 뭐가 필요한데 얘가 막 내가 여론조사도 하고요. 내 전략적인 보고서 잘하고 정보적인 판단 잘하고요. 막 이렇게 뻥까잖아요. 그럼 요것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딱 하면은 100% 거의 못 와요. 안 와. 그러니까 22년에 이른바 명태균의 전성시대 때 그때 그 여론조사를 좀 대통령이 잘 나온 거 당시 윤석열 후보 잘 나온 거라서 대통령의 좀 환심을 사서 뭔가를 좀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는 아주 짙잖아요. 그때 뭐 22년에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 30회 네. 50회인가요? 50회 한 거 3억 6천만 원. 대선 기간에만 예. 한 것만 따져도 그 3억 6천만 원 9번 그걸 가지고 내가 받아올게. 근데 그건 안 받아오고 공천을 창원 의창 공천을 받아왔잖아요. 그때 개입한 거 그 정도까지는 현재 거의 반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최근에 하는 얘기 내가 이별이면 세상이 다 놀라 자빠져. 그거는 제가 잘 안 자빠지니까 얘기를 해주라. 뭐 네. 누가 또 자빠질 수도 있죠. 그것도 그 사람 사정이고.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예. 얘기를 안 그러면 허풍인 제발 거죠. 이야기해달라. 두 분이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태균 씨 제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들어와. 얘기 안 하면 허풍인 거예요. 예. 허풍.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뭔가를 갖고 있겠죠. 여사님하고 연락한 것도 있을 거고 보고서 낸 것도 있을 거야. 여론조사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수준이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명태균 씨가 내놓을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명태균 씨는 노쇼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부각되고 막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잊혀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꾸 한마디씩 툭툭 던지잖아요. 이제 협박하는 저런 거. 전형적인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저런 거. 저는 뭐 명태균 씨를 잘 모르지만 보면 지금 언론 대응하는 걸 보면 명태균 씨는 아마 평생 지금 아드레날린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너무 관심 받아서 예. 그렇죠. 온갖 즐기는 거죠. 아까 언론에서 대선 주자급 인지도를 갖게 된다고 그렇죠. 온갖 하셨으니까요.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예. 모든 기자들이 만나고 만나자고 싶어 하고 있고 하고. 얘기 예. 듣고 싶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 검색 타고 제가 뭐 방송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명태균 씨한테 저한테 온 건 아니고 피드백이 가더라고요. 예. 딴 분한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댓글에 참여했을 수 있어요. 이 댓글에도요. 맞네. 예. 명태균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댓글 하나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닭 3마리 해주시면 명태균 씨 하겠습니다. 예, 닭 없네요. 표시 3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닭 표시가 한돌님이 장성철은 의도적으로 뭐 명태균을 자극하는 듯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명태균 씨를 자극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분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처음에는 저도 좀 뭐 책사하면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명태균 씨의 직접적인 워딩들을 보니까 전형적인 정치권 주변인의 모습을 띄우고 있다. 장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는 폄하해요. 연락 안 오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같은 페이스북에 얘기했는데 댓글 단건 봤죠. 댓글 단 예. 바로 장 소장님이 차단, 차단한 게 아니라 엄벌. 예. 비시옷 해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 2014년, 15년, 16년 그때 정말 정치권에서 잘 나갔다면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때는 저희한테 못 왔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거 알거든. 딱 보면 사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해온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한테 그럼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실력을 그분들도 가지고 정치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막 뭔가를 이렇게 꾸며와가지고 막 보고서 주면서 여론조사 데이터 빡 붙여가지고 막 가머니설로 속여. 당사자는 좋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참모고 실무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것이 부정적인 면이 뭘까? 잘못된 면이 뭐가 있을까? 뭐가 뭐 잘못됐을까? 그런 거를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국정감사 할 때도 우리는 행정부 잘한 거 지적 안 하잖아요. 뭘 못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거에 특화된 레드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접근을 못 하죠.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은 그럴 수 보통 전 지금 온 나라가 명태균 씨에 관심을 쏟고 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약간 와 이놈은 나를 이렇게 봤어? 여긴 이렇게 했어? 막 언론 보도 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근데 대통령실에서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했고 검찰이 수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약간 아드레날린 뿜뿜인데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수사받고 있어요. 사실은 죄의 피의자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지금 요 단계인 거예요. 예. 조금 더 이렇게 가면은 좀 더 까서 더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지금 이제 두 계속 분의 도발에 지금 넘어오느냐 마냐. 아니, 계속 근데 악셀을 밟고 있어요. 거듭 네. 말씀하지만 뭐 나나 부님도 뭐 그런 사람인데 이준석, 오세훈, 김종인은 왜 넘어갔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사자들은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 근데 저희처럼 실물을 보는 사람들은 딱 이제 몇 가지를 시켜보면 실력이 다 뽀록 나거든. 그러니까 제 김무성 당대표 딱 되고 나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이력서 딱 주면서 이 사람이 아주 글을 잘 쓴대.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내가 당대표 메시지 할 때 좀 이 사람 보고 쓰게 하래.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시켜가지고 하래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툭툭 던져줬지. 자, 이거 글 써보세요. 글 써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저희 선에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직접 거래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장 소장님처럼 끊어버리는 사람을 제끼고 그러니까 바로 직거래하고 김영선 싶어한다. 의원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김영선 의원님 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바로 찾아가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저 윤석열 검찰총장 그 측근이 누구 있습니까?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조언도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직접 공략하는 거는 실무선에서 본인 실력이 뽀록 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정치인이 뭐 또 이렇게 소개해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만은 거듭 아닌 얘기하지만 것 같은. 이 사람을 정치권에 대표시켜준 사람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래요. 근데 그분도 직접 그냥 그 사람을 공략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필터로 걸러내죠. 네네. 저희 빨리 근데 십상시 이야기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네, 넘어갔어요. 네. 하시면서 아니 많이 없어요. 하십시오. 너무 아니. 십상시가 재밌어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저 그 전에 이 천공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천공이 예. 입장 발표 안 되고 천공이 입장 발표한다고요? 뭐 이 자식이 나를 욕했어 막 해가지고 예. 정법 강의에서 이제 곧 명태균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뭐 전후 지전이야. 천공 나오고 무슨 근데 장 소장님은 천공 취재도 가능한 그게 거예요? 아니라 네. 아까 이제 방송하고 이렇게 오는데 막 천공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막 천공이 지금 화딱지가 많이 났대. 예. 그래가지고 그 입장을 밝힐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다란 취지의 텔레그램이 공개된 걸 보고 다 읽어줘봐요 내용을. 막 보면 뭐 그 사람은 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폐마해버렸잖아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천공은 하늘 사는 얘기만 하지 사람 사는 세상 얘기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채널A
이에 공개된 여사의 텔레그램에서는 예. 천공보다 명태균이더라 이런 취지라면 은근히 천공을 깔보는 거죠. 자기 잘하는 채널 A에 공개 1박 2일 동안 동행 취재하면서 공개했는데 원래 다 중의적이잖아요. 내가 천공보다 위하라는 거를 그럼. 은근히 암시하게 해서 그걸 골라서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인정. 네. 어느 순간에서는 1번 명태균, 2번 천공, 3번 건진 이랬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건진이 3위까지 밀렸나요? 네. 장 소장님이 건진도 끼어드리고 있어. 아 지금 나라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니 그랬다는 소문과 설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사거리 지날 때 조심해야 돼. 어디서 장풍이 날라올지 몰라. 네. 클라우드 장이시니까요. 예. 구름을 몰고 오는 사람이요. 예. 더 위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 그럼 천공보다? 하늘에서 보는 사람이요. 나는. 네. 근데 곧 천공이 정법 강의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재밌을 것 같아. 교사들의 대결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22년 9월에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도 조금 여사가 이걸 직접 언급했다는 게 혹시 2022년 9월에 이런 소문 들으셨나요? 명태균 씨의 개입했다. 소문은 안 났죠. 네.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명태균 씨의 존재를 저는 지금 들었지만 여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일부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준석 대표 만날 때 그 같이 자리하고 윤석열 예. 후보가 만날 때 같이 만날 정도면 그 이너서클 안에서는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후보가 가까이 지내? 라는 얘기가 돌았겠죠. 네. 저는 2022년도 지방선거 끝나고서부터 명태균 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너서클. 이너서클이시네요.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전해준 사람이 세상 자기도 못 믿었는데 와 진짜 이 사람 막 자기한테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거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 다 막 보여주면서 막 음성까지도 다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얘기해 줬었어요. 명태균을 주목해봐라. 근데 그때는 다 명태균 누구예요? 뭐 이러더라고. 기사 찾아봐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이 이렇게 의료 대란에 그러게요. 난리 났죠. 의대 네. 문제. 예? 전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대 문제까지 크고 또 명태균 씨 태풍이 먹구름이 막 온통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 뭐 필리핀, 싱가포르 이렇게 지금은 가시는데 싱가포르에 계시는데 있죠. 싱가포르에 계신 제 통신원에 따르면 싱가포르 뉴스에 별로 안 난대요. 대통령 얘기가. 총리 만나는데 싱가포르에서 별로 관심이 없대요. 빨리 이쪽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예, 같은데. 얼른 귀국해서 사인 현안. 그런데 사인 현안으로 이제 하나 더 이제 김대남 녹취록이 사실 여당발 분열을 불러오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또 좀 재밌는 게 십상시가 쥐락펴락한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가지고 이 녹취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용산의 십상시를 쥐락펴락한다라는 식의 말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땡땡, 강땡땡, 황땡땡, 김땡땡 이렇게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십상시라는 게 굉장히 과거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십상시가 있었던 게 이제 중국의 전국시대인가 한나라 뭐 말기인가 뭐 그때 십상시가 이제 나라를 뭐 좌지우지했다 그런 얘기인데 박근혜 정권 때 십상시가 있었죠. 그때 박근혜 정권 십상시 기사 쳐보면 제 이름도 나와요. 근데 저는 십상시 아닌데 그냥 한 언론에서 그렇게 써버리니까 그냥 타고 받아 쓰더라고. 아 나는 아니었다.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니에요 예. 저는. 왜냐면 비박인 김무성 당시 대표의 핵심 측근이었기 때문에 십상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대선 캠프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비슷한 또래였기 때문에 서로 잘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십상시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좀 고위급이 있고 행정관급이 있고 그렇게 십상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시절처럼 군기반장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김건희 여사의 심부름을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십상시라고 표현했지만 김대남 씨의 녹취에서 나온 얘기는 여사의 측근 행정관들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황땡땡, 뭐 조땡땡은 나 국회의원이 됐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사가 예를 들어 제2부속실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여사의 일정 챙기고 의전할 거하고 이런 정도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각지에 각 여사의 수족 여사가 쥐락펴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분들 모아서 뭐 화투 찾겠어요? 그렇잖아요. 각 실에 다 파견되어 있다. 심심한데 예. 화투나 칠까? 구스톱이 신내가 너 광파라 이랬겠어요? 그
쥐락펴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국정에 우리가 흔히 지금 와서 알는 얘기지만 V0라고 하는 여사의 신임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권력을 행사했겠어요. 물론 여기 추정이죠. 근데 그렇잖아요. 제2부속실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지에 있는 행정관들, 곳곳에 있는 행정관들을 여사가 쥐락펴락 10시 되면 화투 치는 그런 모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국정 개입의 통로가 됐을 거다. 이거를 김대남 씨가 그 분위기를 얘기해 준 거죠. 예.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넘어가기에는 참 이것도 간단치 않은 녹취록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를 들면 뭐 드는데. 밤에 새벽 2시에 계산체가 같이 갔다 콩콜 오케이. 그 사람도 귀찮겠지만 같이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이분들하고 뭘 했냐가 중요한 거죠. 네네. 그리고 김대남 씨 의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발 분열을 이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이라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 프레임화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조치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좀 한 대표가 이 사안을 마무리할 거라고 보세요?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트랙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당내에서 윤리해가지고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무슨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고 또 외부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나 고발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할 것 같다. 윤핵관들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뭐 당내 분란을 불러일으킨다. 뭐 하는 거냐 좀 조용히 처리해라 그러는데 본인들이 당했으면 과연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당에서 유출되지 말아야 될 비공개 자료나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외부로 나갔다면은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밝혀져야죠. 저는 사실 뭐 김대남 씨를 막 조사한다고 해봐야 이미 탈당도 했고 형사 고발한다고 해서 뭐 이게 크게 뭐가 될지 또 잘 모르겠어요. 아 검찰이 안 움직일 것이다라고 네,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김대남 씨가 저 사람이 시켰어요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조정훈은 싫겠죠. 아마 엄청 싫어하겠죠. 제가 알기로도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조정훈은 잡자고 막 엄청나게 이거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하냐.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등 본인의 세력화를 위해서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마침 김대남 녹취가 잘 걸린 거죠. 내가 이걸 참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거 이제 친윤들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친윤들 당신도 조용히 있어. 이런 압박과 함께 본인의 세력화를 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나 이것 때문에 정말 열받았어 하면서 만드는. 좋은 명분인 그런 명분을 거네요.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걸 세게 갈 것이고 그런데 꼬리 자르기가 적당히 될 것이냐 아니면 김대남으로 끝날 김대남 씨가 이제 입을 여냐 마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걸 가지고 뭐 특별히 어떻게 뭘 밝혀내겠어요. 그럼 조정은 의원이 사실은 이철기 의원이 저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그렇죠. 안 해 못해. 김대남 씨도 사실은 조정훈 의원이 저한테 이거 얘기해 줬어요.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안 할 텐데 어쨌든 박 실장님이 분석을 정확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공격을 위한 하나의 빌미를 제대로 잡았다. 네. 어쨌든 잘못한 거잖아. 그럼 지들은 한동훈 대표를 막 욕하려고 하더라도 너 그러면 이제 손가락질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기강 잡는 계기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장 소장님 클라우드 장께서 마지막 어떤 예언 한마디를 해주시면서 끝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뭘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타는 목마름으로 많은 뉴스를 기다리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네. 목요일에 광역단체장 그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의혹 보도를 음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거기서는 당연히 보도할 것 같고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도 이제 명백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도될 것 같고. 네. 뭐 여의도 편집국장이십니다.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는 이번 주에 나올지 좀 더 주변 취재가 더 돼야 될지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쓰겠다 하더라고요. 쓴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제보자 증언자 그 강모 씨 있잖아요. 강모 보좌진. 지금은 이제 스픽스에서 얼굴을 공개하시면서 그렇죠. 이름도 했는데 제가 뭐 계속
보좌진 후배였는데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국정감사 원래 10일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출석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출석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휴대폰을 뺏어갔는데 아직 안 돌려주고 있다. 휴대폰을 그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안 돌려준 모양인데 그 휴대폰을 받아야 본인도 이제 뭐를 증언을 할까, 뭐를 밝힐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울 시간이 없어서 10일은 좀 힘들 것 같고 뭐 14일날 법사위나 아니면 11월 초에 있는 운영위에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 그날 법사위와 운영위를 주목하라라는 예고도 아니 10월 해주셨습니다. 말에 추가 증인 신문과 추가 국감이 있거든요. 좀 결산 국감. 예. 그런 때도 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마무리 인사는 지난주에 빠뜨렸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0월 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풀 악셀로 돌아오겠습니다.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고요. 보조석에는 썬킴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